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에 동아리 활동의 기재 방법, 또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동아리 활동은 사실 진로 적합성, 진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2025학년도 또 2026학년도에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올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증원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의대가 증원이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전형의 확대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종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역인재의 선발 인원이 증원이 되어지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의 입시는 정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확정되어졌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시행계획에서 우리가 5월 달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만 선거가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질 때 대학들마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냐 또 대학들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또는 정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정원을 몇 명 정도 할당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의대 인원이 늘어나는 건 분명할 거예요. 의대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종전의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의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관계없이 학생부에 대한 규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주요 항목의 기재 방향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의 공정성 강화의 방향으로서 2022에서 2023, 또 2023에서 2026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의 변화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자기소개서는 2023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2024년도부터 자기소개서는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관계없이 일단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외의 비교과 영역이고 비교과 영역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세 번째가 세분 운영 및 특기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을 보여주는 거.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내가 의대를 희망한다면, 치대를 희망한다면, 약대를 희망한다면 당연히 동아리 활동은 의학 계열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어야 할 거고 그 동아리라고 한다면 대부분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동아리의 설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동아리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동아리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과학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경쟁에서 밀려서 원하지 않게 문과 동아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학 동아리를 하거나 또는 과학이 아니라 물리 동아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체능의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동아리가 일단은 내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설정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동아리의 내용들을 잘 구성해서 작성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이 되어지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인데 이 세 가지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재되는 항목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활동을 잘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의 기술, 학생부에 기재되어지는 내용에서는 첫 번째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결국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 세 구성 요소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잘 작성을 하셔야만 되거든요.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들 또는 우수한 명문 고등학교일수록 학생부의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는 점,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하나의 목표로 열심히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입결이 잘 안 나오는 학교일수록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노력이나 개입이 금지가 되고 일방적으로 학생부를 선생님이나 담임 교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교들이거나 아니면 입결이 훌륭한 학교일수록 학생의 노력 또는 교사의 노력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진다는 점, 이 점 중요할 수가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자율활동은 학생부의 기재 항목에서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활동의 영역에서는 학생의 특기나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들마다 학교들마다 자율이나 진로 활동을 기재하거나 작성하는 방법들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꼭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의대의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과 학습의 의지와 진로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생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거는 많은 시간의 노력, 학교 선생님 또는 학생, 학부모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 작성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입시 결과가 안 좋거나 진학률이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학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적어주거나 학생들이 적다 하더라도 학생의 활동 내용을 적는다 하더라도 깊이가 없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열정이 부족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좋지 못한 학생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의 모범 사례들, 작성의 사례들은 제시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들마다 작성하는 유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동아리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적히나 봤더니 동아리 활동의 영역은 자기평가, 그 다음에 학생 상호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와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정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이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 동아리 활동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점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내가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는 분들 또는 의대 합격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의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은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과학 동아리여야 하고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동아리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동아리가 아니면 의대를 갈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아리의 부족한 점들을 자율이나 진로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는 교과 성적에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 요 점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를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동아리 활동의 일관성과 단계별 심화 학습 과정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심화 발전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자기평가,
그 다음에 학생 상호평가, 교사 관찰에서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이 드러나야 한다.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 학생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면접 시에 질문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만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의 학생부를 만약에 확인해 보신다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학생의 노력의 과정, 탐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4월이죠. 그렇죠? 4월인데 지금쯤 되어지면 전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께서 해보셔야 되는 거는 자녀분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후로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방향을 잡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하나의 예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예시가 꼭 잘 작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의 예시들은 저희 유튜브 하단에 보면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의 링크를 제가 좀 걸어놨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실제 동아리 활동의 학생들이 기재가 되어졌을 사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의 동아리 활동의 기재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의 동아리는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화학탐구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화학탐구 35시간 진행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활용되지 않죠. 그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결국은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봤다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학생부의 기재 방향과 학생부의 역할이 변화됐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무슨 역할을 했었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뭐였었냐면 학생의 학업, 학생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결국은 자기소개서였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는 학생의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학탐구 동아리 35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화학투에서 배운 촉매의 호기심을 가져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촉매 실험을 진행함. 실험에서 팀원들을 배려하며 함께 협력하며 실험을 진행함. 촉매, 부촉매의 개념을 잘 모르는 팀원에게 쉬운 예시를 통해 공감 및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임. 자, 실험에서 촉매의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자 일반 화학책을 참고함. 균일 촉매와 그 다음에 불균일 촉매에 대해서 알고 각각의 예시를 조사함. 특히 흡착을 통해 반응물의 촉매의 표면에 부착되고 표면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되며 표면에서 생성물이 탈착된다는 것을 여러 국내외 동아리 활동 연구를 찾아 읽으며 심도 있게 조사함. 효소에 흥미를 가져 심화 탐구를 진행함. 효소와 무기 촉매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효소의 촉매 반응에 대해 탐구함. 효소의 촉매 반응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껴 온라인 대학 강의를 듣고 기질이 활성 자리로 이동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 효소 촉매 반응을 이해함. 또한 전사와 번역을 통한 효소의 형성 과정과 3차원인 효소 구조에 대해 연구해 보며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화학의 반응의 대부분이 효소를 통해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학생의 탐구 방향, 탐구에 관련된 열정과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 내에서 학생들이 기재가 되어지는 과학 탐구 주제, 어떤 내용들로 주로 동아리 활동에 탐구 보고서나 탐구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나는 동아리 활동 내에서 어떤 내용의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는데, 해마다 탐구 주제에 조금씩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나타나는 탐구 주제로는 루미널 반응이라든가 유전자 조작 기술, 그 다음에 11번째에 보니까 카페인 추출과 아이온의 시계 반응, 나일론 합성 실험, 이것도 보통 많은 학생들의 탐구 주제로 선정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15번째 보니까 커넥텀 이해를 위한 뇌과학 발달사라든가, 17번째 보면 뇌 호르몬과 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19번째 보면 신부전증, 부전증과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이 되어진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보니까 수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27번째 보면 이중 나선 구조와 DNA, 그 다음에 28번째 노화, 텔로머레이스와 텔로미어의 상관관계, 특히 이제 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2번째는 건맨증과 건만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33번은 CAR-T 세포를 이용한 암세포 제거, 그 다음에 37번째 보면 고성능 액체 플로마타 그래피에 관한 내용, 39번째는 항원항체의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번째의 내용을 보니까 환경 요인에 따른 표면형 변화와 형질 유전 여부 등과 관련해 되어진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어질 때 주제가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차별화되어진 주제를 선정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제를 차별하게 선정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주제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과 연관이 되어진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주제 선정이 교과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어지면 이 주제 내용이 말 그대로 100% 자율 탐구,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셀프 학생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제 선정은 교과목과 연관이 되어진 주제 선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주제의 내용이 참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제 선정이 참신하다, 주제 선정이 너무 일반화되어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일반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그 주제의 내용들을 얼마나 학생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노력들이 잘 반영이 되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그 활동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라든가 과제 부과를 했을 때 단지 그 과제를 해내는 거, 수행평가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제의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 학생부에 기재되어지기에 좋게 잘 정리해서 내용들을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연관 컨설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연관 컨설팅 내용에서는 이렇게 의학 관련된 탐구 보고서라든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시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